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교수입니다. 자, 오늘 제주 반도체. 자, 일단 오늘 제가 말씀드릴 기업 내용은요. 첫 번째, 제주 반도체가 왜 제주 반도체가 되는가? 그리고 사업의 영역은 어떤 부분이 있는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온디바이스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저전력 반도체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세 번째로 좀 다룰 부분은 최종적인 어떤 라운드 피겨. 어느 구간까지 도달하게 되면 무조건 한번 팔아야 된다는 가격이 존재해요. 그리고 지분 구조가 좀 바뀌었죠. 그쵸? 모건 스탠리에서 지분을 6%까지 보유했다가 다시 지분을 줄이는 이유.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이 제주 반도체는 과거에 삼자 배정 유상증자를 했던 적이 있어요. 요 이슈가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 어제 그 제주 반도체에서 탐방을 갔다 왔어요. 제가 7,000원대부터 여러분들께 요 종목에 대한 맞아요. AI에 대한 시장의 개화. 샘 올드먼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AI의 아버지라고 하는 중간에 퇴사 과정을 통해서 시장의 부각적인 대두되고 있다. 분명히 이 시장에 대한 CES 테마부터 시작해서 AI 시장의 개화가 열릴 겁니다라고 해서 문자를 통해서 한번 보내드렸던 적이 있어요. 자, 중요한 부분은 유상증자 중에 삼자 배정은 뭡니까? 특수관계인한테 자, 우리 주식을 좀 사볼래요? 삼자 배정 1, 2, 3 해서 이렇게 넘겨주는 구조인데요. 특수관계인입니다. 과거에 지분의 한 10% 정도를 이렇게 삼자 배정 방식으로 예, 이 유상증자를 했던 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이번에 탐방을 갔다 왔더니 어떤 특정한 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제3자 배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논의 중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수주 부분이 있습니다. 수주 부분이 있어요. 자, 이 기업이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을 좀 들을 수 있었어요. 그 탐방 결과에 대한 부분을 좀 바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 자, 8706으로 제주 탐방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이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마 여러분들 최근 들어서 이 기업 자체가 제주도에 위치하면서 탐방이라는 부분이나 어떤 접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없었을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께 특정한 사실을 알려드릴 수 있어서 좀 기쁘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기업은요. 저전력 반도체 쪽에서는 일단 대한민국에서 1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우리가 배터리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데이터 사용량이 많아지게 되면 배터리가 금방 닳아버리죠. 근데 저전력 반도체 뭐 어떤 뜻이죠? 전력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면서 반도체를 실행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지금 온디바이스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인터넷이 접속되지 않는 환경 속에서도 자그마한 모바일 환경에서도 AI를 이용한 어떤 맞아요. 뭐 검색 기능, 그림을 그려달라, 무엇을 만들어달라, 무엇을 찾아달라 이런 거를 자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했다 이거예요. 갤럭시 24 돌아다니다 보면 이게 계속 나올 겁니다. 목이 좀 안 좋죠. 네. 자, 결국은 이 제주 반도체에 대한 과거 역사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이 기업은요 저전력 반도체 쪽으로 해서 과거에 퀄컴이라고 하는 회사와 그리고 미디어텍이라고 하는 글로벌 회사로부터 인증을 받았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뭐 큐마크라고 하면 될까요? 뭐 가전제품 큐마크를 받았다. 인증을 받았어요. 국내에는 제주 반도체가 유일합니다. 자, 그러면 기술력에 대한 부분은 오케이. 근데 왜 주가가 화려하지 못했냐라고 한다면 반도체 산업의 부진이었다라고 보는 거는 너무 단순한 이론이고요. 딱 하나입니다. 과거에 노키아 있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노키아라고 하는 회사가 블랙베리라고 하는 휴대폰을 만들었었죠. 한 국가의 경제를 담당할 정도로 상당히 큰 기업이었어요. 근데 이 스마트폰의 1세대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서 사실 이제 거의 없다시피 한 기업이 돼버렸죠. 그때 거의 매출액의 90% 정도를 담당했던 기업이에요. 제주반도체는 이쪽에만 의지하다가 사실 어려운 과정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삼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돈을 꼬은 거나 다름없죠. 자, 이런 부분들을 계속하면서 기업을 이끌었던 기업인데 과거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4년도에 AI 즉 과거에는 이 AI 바로 전에가 뭐였습니까? 사물 인터넷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는 대부분의 종목들은 사물 인터넷이라는 관련주들이 대부분 움직이고 있어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보면 자, 제주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뭐가 있죠?
어버브 반도체, 반도체 업체 중에서 보통 AI 이 사물업 인터넷 업체가 많아요. 자, 어버브 반도체 주가 이렇죠. 자, 결국은 얘네들이 움직이는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시장에서 뭘 원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인공지능, AI, 그다음 또 뭐가 있죠? 과거의 사물 인터넷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제주 반도체에 대한 부분은 상단은요 이날입니다. 1월 18일 날 종가가 21,250원이요. 곱하기 2. 대략적으로 42,000원을 라운드 픽으로 잡는 거예요. 만일에 이 부분을 상단을 뚫어버린 상태에서 종가 기준이 되게 되면 이 부분은 경고 다음의 조치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상단은 여기 잡읍시다. 근데 이 부분을 꼭 반드시 가야 되냐라고 한다면 그러진 않아요. 중요한 건 어느 부분까지 갔을 때는 비중을 축소하고 확장하는 절차가 필요할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경고 다음에는 위험 종목이죠.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사실 경고 종목에 날개를 달더라도 갈 놈은 갑니다. 예, 제가 20년 동안 자산운용사 있었거든요. 예, 15년 동안 뭐 운용 잘했다 해서 스타펀드 매니저상 받았고요. 1,000억으로 운용했었어요. 중요한 부분은 경고 종목이다, 위험 종목이다, 그리고 경고 종목이 풀리게 되면 신용감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이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 뭐냐면 산업군이 어떻게 이동을 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지금 갤럭시 24에 대한 호전적인 사전 예약분은 발생되고 있지만 결국은 판매 대수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긍정과 부정 이 부분이 지금은 기대감이긴 하지만 부정적인 요소가 시장에서 분명히 나오게 되면 주가의 훼손 요인은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왜? 이미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가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좋은 종목입니다만 하나의 변수와 두 가지의 변동률을 고민하면서 주가의 상승을 충분히 이용을 하고 급락에 대한 대비 자세가 필요하겠죠. 그쵸? 자, 요 부분도 여러분들께 차점을 좀 잡아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을 보다 보면 12월 6일 날 제가 제주반도체 7,600원에 12월 1월 AI 관련 CES 기대감 그리고 온바이스 관련 디바이스 관련 모멘텀 8시 52분에 보내드렸던 적이 있어요. 12월 6일이죠. 자, 대략적으로 따지면 이 부분이죠. 결국은 이때부터에 대한 주가 상승률이 가장 화려했죠. 자, 이 부분 뭐냐면 종목을 보는 것은 1차원적인 부분이고요. 지금 제주 반도체를 제외하고도 다른 아까 보여드렸던 종목들 있죠. 어버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기타 과거의 사물 인터넷 관련주들이 급등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근 들어서 가상현실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예,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것도 역시나 어떻게 생각되세요? 맞아요. 어떠한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고 약간의 가상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장은 항상 산업군들이 이동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한 부분의 타점은 분명히 제가 여기서 제시해 드렸기 때문에 향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42,000원이라는 라운드 픽은 있지만 주가의 하락 요소와 상승 요소, 긍정과 부정이 오갈 때, 그쵸? 그 부분에서는 주가 변동폭을 키우겠죠. 그때에 대한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께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탐방 자료도 일단 다 받아가셔야 됩니다. 왜? 급등에 대한 요소와 이런 부분들을 담겨져 있기 때문에요. 제주까지 가면서 대표이사와의 어떤 간만에 좀 소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제주 반도체 탐방 자료입니다. 그리고 기타 사물 인터넷 관련주죠. 아직 오르지 않은 급등 가능한 종목에 대한 부분도 제주 반도체 7,000원대와 비슷한 사례입니다. 대응 전략 자료부터 시작해서 가능성 후보군들의 종목들을 모아놨어요. 아직 보도되지 않은 자료는 탐방을 통해서 제가 얻었던 수주, 그리고 유상증자, 삼자 배정입니다. 이건 호재입니다. 이것까지도 정리해놨습니다. 자,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자, 010-4822-8706입니다. 자, 이쪽으로 제주 탐방이라고 적어주세요. 한 분이라도 이 탐방을 통해서 얻은 이런 자료들을 한 분이라도 더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떠한 돈을 내야 되는 거냐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이제 펀드 매니저 생활 그만두고 54세입니다. 예. 그리고 과거에 3개월 동안 취미 생활로 경제 유튜버 했었는데 그때 100만 명 구독자가 있었는데 사실 제가 경제 연구소를 만들면서 사실 여러분들 곁을 떠나게 됐죠. 자, 근데 뭐 한번 인연을 맺었던 분들과의 어떤 소통 이런 부분들을 사실 좀 다시 이어가다 보니까 뭐랄까요? 저도 이제 이런 유튜브 영상을 찍으면서 다시 이런 어떤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서 기쁘기도 하고요.
사실 제 영상을 보면서 재미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뭐 어떤 경고 종목에 대한 조치, 주의 다음엔 경고고, 그리고 뭐 어떤 신용과 미수 대출을 쓸 수 있냐 마냐 이런 이야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산업군의 이동과 시장 상황을 보면서 중기적으로는 이렇게 바뀔 거다. 어느 요소에는 주가의 어떤 맞아요. 조정 부분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우리는 주식을 재미로 투자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쵸? 자, 그리고 이런 부분들 중에서 예를 들어 투신의 매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프로그램의 매도가 이렇게 나오고 있을 거예요. 이 뜻은 뭐냐면 시가총액이 1조 원 넘어가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패시브 자금을 거래하게 돼요. 그 뜻은 뭐냐면 만일에 이 종목에 대해서 끌어올리고 싶을 때, 시장을 끌어올리고 싶을 때 얘도 포함을 하면서 거래를 시키고요. 기계가 편입하는 걸 우리가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이 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이것도 자료집에는 다 적어놨습니다. 몇 퍼센트와 어느 정도를 넘었을 때 거래량이 어느 정도 수반됐을 때는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면 기계의 매도를 동반하는 거예요. 이 부분도 과거 제가 펀드 매니저 시절에 패시브 자금을 운영했던 그 프로그램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으로 이쪽으로 제주 탐방이라고 해서 보내주시면 자료 제작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 제주 반도체에 대한 시간으로는 1.77% 올랐네요. 자, 제주 반도체에 대한 부분을 사실 이때 제가 일러드리긴 했지만 이 고가에 사서 상당 부분 지금 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도 금지입니다. 추가 타점에 대한 부분을 잘 이용한다고 한다면 여기서 손실나서 만일에 여기까지 끌고 오신 분들도 분명히 수익을 낼 수 있고요. 그리고 만일에 저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어떤 수익률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높여가는 과정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자, 잘 되길 희망합니다. 그리고 선배님들 항상 선배님들 곁에는 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긍정적인 도움을 드리는 대신에 주위에 계신 분들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에게도 자그만 손길을 좀 내미는 그런 좀 어떤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약속할 수 있을까요? 음. 자, 영상이 좋은 영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안 눌러주셔도 됩니다. 자, 감사합니다. 주식타짜 안교수였습니다.